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뭔가 달라졌다 싶으신가요? 스튜디오가 좀 새 단장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넓어졌죠? 예, 네. 이제 방송국 갔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같았어요? 그냥 방 같았어요? 네, 방 같았어요. 그 나름대로 또 좀 소박하고 편안한 맛이 있었는데 점점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이요, 뭐 하루 죽겠다 싶으면 하루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어떻게 뭐 종잡을 수 없는 시장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총평을 좀 해주시겠어요? 또 일주일간의 시장? 일단 느낌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제가 시장을 볼 때 저는 위치 에너지를 주로 보거든요. 위치 에너지. 네. 옛날에 물리 시간에 아니 근데 저는 시장을 우리 뉴턴 선생님을 최고로 잡습니다. 사과 만유인력. 예.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법칙, 그러니까 가속도의 법칙,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장의 법칙.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 5월 19일이 전번 주 목요일 날에 중요한 기점이었는데 이때 삼성전자 위치 한번 보시죠. 67,500원입니다. 네. NG 에너지솔루션 41만 5천 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11만 1천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5월 19일 데이터를 왜 딱 기준을 잡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성전자를 3일 정도 사주는 척 했습니다. 척? 예. 아니, 요거 우리 3일 연속 삼성전자. 그거 우리 매번 말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얘기하나 우리 봅시다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19일 날 거래량이 요게 이제 10,000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빨간색 세 개. 네. 그런데 이 다음 날부터 100만 주씩 때려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연속성은 없었다. 그리고 제가 파생시장 하면서 1년 만에 이 19일 날에 이 수치를 봅니다. 풋옵션에서 시작하자마자 2,400%, 3,000%. 2,400%, 3,000%면 이게 도대체 체감으로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냥 감이 간단해요. 안 오는데. 100만 원 드신 분이 2,500만 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근데 삼성전자 6만 7,500원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졌을 때 한번 갭으로 하락하고 나서 이 수치가 나왔지만 결론은 종가로는 이거 확 돌렸어요. 그러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수치를 다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67,500원. 오늘도 가만 보시면 삼성전자 기준 68,500원만 가면 뚜둑이 맞아요. 그렇죠. 66,500원만 오면 미국 시장 뭐 금방 돌려요. 그러면 67,500원은 어떠세요? 거의 딱 반이죠. 네네. 여기서 왔다 갔다 1,000원 갖고 위아래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미국 시장을 반대로 이용해요. 미국 시장 올랐어요. 야, 오늘은 좀 갈라나 보다. 올려놓고 죽여버려요. 디커플링이 요즘에 좀 약간 그런 심하다. 느낌 드시죠?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나오냐면 뭔가 이게 좀 때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첫 번째 이 파생 시장에서 들고요. 두 번째 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갖고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결론은 이번에 오셔갖고 느낌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특집 방송도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관계, 공고함 이런 거를 굉장히 훈훈하게 그런 건 좋았죠. 근데 경제적으로도 뭔가 조금 더 시장에 힘을 줄 만한 그런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장에 발휘되는 힘은 좀 생각보다 약했다. 저는 좀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약했죠? 오히려 그 다음날 기대했던 IT나 삼성전자 오히려 죽이는 꼴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사진에 나오는 이 데이터를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속도 있게 쫙 돌려볼게요.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했고 여기에서 이 단어 보세요. 반도체, 가장화두,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저는 앞으로 이 단어가 윤석열 정부의 주도주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이 우주개발은 사이버. 여러분들 핵도 같이 넣으십시오. 그래서 요 사이버, 그 다음에 사이버는 빅데이터 이렇게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가 합쳐진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경제 안보. 그러면 이걸 좋게 보는 쪽은 와 이제부터 우클릭 미국에서의 안보를 획득하면서 이제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고 뭔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삼성전자 IT에서 나오지 않겠나가 그 다음날 실망에 의해서 미국 시장 올랐는데 우리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어들을 쭉쭉 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IPEF 이 단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남중국 요 단어 보세요. 타이완 해협 그 다음에 안전 도모 남중국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제 미국으로 뭐 우리 현대차그룹은 추가 50더 더 투자하겠습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호재성 뉴스는 이때만큼 나온 거 드물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있었죠. 2025년까지 63조 원을 또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그죠? 얘기가 있고요. 그것도 로봇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네. 근데 그 다음엔 반대로는 야 중국이 이제 또 제2 한알령 때리면 어떡하지? 우려감도 같이 병행해서 사실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부터 좀 이런 우려는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좀 있습니다. 얘기들이. 그러면서 네. 이제 다시 언론 딱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속보가 터졌습니다. 중인민군 대만 인근서 군사훈련 실시. 근데 오늘 상해 증시 올랐어요. 북한도 도발이 있었잖아요. 네, 북한 미사일 네. 도발. 네.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에 북한 핵실험 한 대에 배팅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투자 매매하시는 투자자분은 벌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품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 실행을 하면 네.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네, 투자자로서. 투자자로서 매도해갖고 다 엑시트 하실까요? 아니면 방산주에 뭐 미리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까? 방산주는 이미 다 급등을 하고 있죠.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항공우주. LI넥스원 다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우주로 갔어요. 예. 2만 원대 놀던 주식이 5만 원 났습니다. 50에서 지수하고 중고가. 상관없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갖고 계신 분한테는 제가 50% 매도라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 종목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핵융합에너지 SMR의 일진파워하고 다원시스.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 한 단계 올려놓고 그러니까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3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만 원을 죽여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북한이 핵 뭐 여러 가지 연구를 고려하면 이제는 한국항공우주가 5만 원에서 갈 수 있는 상대 수익률보다는 저는 이 종목이 더 예를 들어서 2만 원에서 3만 원, 만 원만 가더라도 3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만 원짜리 그 한국항공우주가 30% 가려면 6만 5천 원 가야 돼요. 그건 난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네. 아니면 다윈시스. 네. 이런 걸로 상대 속도 전략을 이동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하면 대만 해협의 이제 군사. 그러면 이거를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안 보겠습니다. 군사적 행동하잖아요. 오히려 진짜 무서운 건 말 없이 제재 나가는 거예요. 한국 뭐 상품에 대한 보이콧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는 게 우리한테는 위험하지.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대만 해협의 군사적 위험은 또 일본이 또 같이 또 남중국해 계속 아주 으렁으렁 거릴 거거든요. 네. 서로 으르렁 거리는 개는 안 묻습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 소리 없이 그냥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갖고 67,500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출렁출렁 거리다가 어느 날 7만 원을 돋는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언제쯤 나올까? 그게 언제가 문제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나오면 또 순식간에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하루에 외국인이 500만 주나 1000만 주 사는 날이 생기면 어떨까요?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뭐 우리 과거에 1년 전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7만 전자, 8만 전자, 심지어 10만 전자 이런 얘기가 생겼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는 건 또 한순간이었단 말이죠.
그거를 가장 결정적으로 한 게 2021년 8월 10일부터입니다. 네. 8월 10일부터 하루에 1,000만 주, 2,000만 주, 3,000만 주 외국인 때리면서 삼성전자를 죽였던 그때가 8만을 깨면서 7만 1,000원까지 빼면서 그 현상이 나왔거든요. 나는 그 반대 태엽이 이제 서서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끌개는 뭐가 될 건가를 저는 계속 요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끌개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지루하고 상당히 좀 힘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진국 지수 편입. MSCI. 네. 네. 이번 바이든 정부가 저는 진짜 하나의 우리 미국으로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좋게 해석하면 또 하나의 플러스이지만 우리나라 쪽의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나라 쪽에서 더 투자할 부분을 미국으로 오히려 뺏기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네, 일자리 네. 창출이나 네. 여러 가지 보면은. 근데 기업의 총수 입장에는 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변동성에도 일부를 분산해서 미국에서 미국 시장, 여기가 막히면 중국의 에너지가 막히면 미국 시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의 장기 전략 포석에서 분산 투자해 놓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저는 오히려 베트남이라고 봅니다. 요새 베트남이 급락하는 게 우리 밸류체인의 베트남이 현대차, 삼성전자 모두 근데 그 에너지가 축소되면서 이제 미국 본지화, 그렇죠. 현지화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아까 다시 5월 19일 매트릭스를 네네. 3월 15일 매트릭스 바꿔볼게요. 삼성전자 세 개만 보시죠. 네. 69,500원. 그러면 5월 달에 여기서 2,000원을 더 뺀 겁니다. 그리고 SK 엔솔은 35만 원. 네. 지금 44만 원입니다. 그렇죠. 엔솔이 원래 네. 35만 원, 45만 원, 38만 원 지금 44. 다시 엔솔이 지금 계속 강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엔솔 에너지가 삼성전자보다 더 셉니다.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10만 원 단도 구경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이번엔 6만 5천 원 지지해주고 7만 전자를 올리려면 한 2, 3천 원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나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사실 외국인 매수가 그만큼 받쳐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금액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이제는 저는 요 파생 매매 하다 보니까 뚫을 것 같아요. 그 힘든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2,000원을 치고 나가면서 7만을 팍 치고 나가는 그 2, 3일이 나오는 게 6월 달에 제가 디데이를 10일 잡겠습니다. 9일이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그런데 10일이 이제 그 MSCI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기 본부에서 발표하는 날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그러면 선진국 지수 편입. 예. 네. 그러면 그거 편입되면 그러니까 벌써 그 전에 이게 될 줄 알고 이머징에서 포트 비우기가 그동안 아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소설로. 네. 그동안 그거를 비워놨다. 이머징께 이렇게. 그래서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주구장창 팔았다. 박살났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편입된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이제 그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이제 6월 10일부터 내년도까지 카운팅을 한번 해보자. 사실 뭐 삼성전자를 금방 이렇게 몇천 원 오른다 그래서 빼야지, 소위 말해서 단타로 매매를 해야지라는 분들은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삼성전자를 주목하는 이유는 상징성, 시가총액 1위라는 상징성,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고 IT가 가고 전차군단이 가야 시장 전체가 간다. 라는 사실 믿음이랄까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쵸.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도 이제 6월 이후로는 좀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장이 나올 때 제가 전번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중심 허리가 하든지 네. DB하이텍이나 칩셋 미디어 아니면 밑에 단에 그냥 바닥을 누린다, 뭐 예를 들어서 5G나 아니면 폴더폰이나 오늘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네. 저는 이게 하나의 또 징후라고 봅니다. AD 테크놀로지 5 나노 설계 플랫폼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 이 AD 테크놀로지 갖고 계신 분은
이런 그래프 주구장창 빠졌다가 네. 여러분들 여기 이게 어마무시하게 그 금년 연초에 고점을 찍고 계속 빠졌던 종목이 오늘 하루 만에 그 17,000원짜리가 21,000원까지 갔다가 1년 중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꼴이 달렸습니다. 네. 이걸 물들었다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급락조. 예를 들어서 코리아 서키트가 계속 빠지다가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꼴이 달리면서 그 다음이 33,000원 가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거든요. 네. 나는 이게 지금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 움직일 때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SNS 텍,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SF 반도체 뭐 등등등등. 그러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허리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그랬죠. 허리에 관련된 종목들은 DB하이텍 칩셋 미디어인데 DB하이텍이 74,000원까지 갔다가 삼성전자가 같이 죽이니까 얘도 순식간에 급락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6만 3,000원, 5,000원 하단 6만 7만 5,000원 상단에 지그재그인데 이걸 이제 뚫는 에너지가 6월 달에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제가 선언하라고 드릴게요. 24,000원. DB하이텍은 7만 5,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10,000원 더 올리나. 요 10,000원. 요 에너지가 금년 하반기장을 결정하는 에너지가 네. 아닌가. 그러면 그 사이에는 밑에 단부터 순환이 먼저 될 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폴더폰에는 KH바텍, AD 테크놀로지, SNS 텍 이렇게 쭉 돌리다가 허리에서 DB하이텍 가려면 삼성전자가 7만을 치고 나가는 타입이 나와야 네. 되는데 그 흐름이 나오나 보시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미리 이걸 그물망으로 그려보세요. 그래서 DB하이텍, 칩셋 미디어, 오늘 A+가 갑자기 또 튀어 오릅니다. 네. 장비 CIS, KH바텍, 더우전자, AD 테크놀로지, SNS 텍, PI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중에 이게 동시에 다 가면 이제는 위험한 거예요. 저 순환 종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게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가 있는데 먼저 간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단 그럼 못 간 종목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신가요? 그러니까 먼저 간 종목 AD 테크놀로지가 올려놓고 되는 거고 바로 안 가고 한 3일에서 5일 이렇게 누를 때 네. 그때 들어가시든지 아직 안 간 걸로 길목 지키기 하시든지 그러면서 여기서 기운발을 또 노리셔야 됩니다. 이거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세 개만 딱 압축해서. 네. 그래서 순환 전략을 유도해 보는 걸 계속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두세 개 골라놓고 너무 소위 말씀하시는 지금 표현해 주신 운빨, 깃발에 의지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게 곧 저는 이 시장의 그 패턴이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하나의 예로 최근에 가장 급등했던 이 모양 패턴만 보세요. 네. 중소형단의 세력주로 현대 에버다임과 해인이라는 두 가지 그래프입니다. 이거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 쉽지가 않고 약간 선수들 종목인데 차트가 지속적으로 빠졌다가요. 요 윗골이 달리면서 요거를 오늘 AD 테크놀로지가 나왔나 보자는 얘기예요. 네. 요게 윗골이 달리고 죽여놓고 매 끊어놨다가 여기서 이제 진짜 로켓볼 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45도 우하향으로 하락한 종목은 이 하락한 종목 오르기 전에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때를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채 턴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번 땡겨버리면 과거에 뭐 3개, 5개 물렸던 물량들 올려놓고 흔들면 다 털립니다. 그래 놓고 싹 흔들었다 거기서 싹 테크하는 그 다음 에너지가 들어오나 거기에는 반드시 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 에버다임 해인의 끌개는 발전 설비, 전력 설비, 조선의 또 부품단,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연골고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중소형주 중에서 선도. 여기에는 또 뭐 전력 광명전기도 있었고 뭐 순환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오히려 질이 더 좋은 종목으로 중심이 이동되는구나. 그러니까 소부장이 가면요. 그러면 질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지수단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하단을 막아주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견인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다시 아까 밸류체인 흐름으로 다시 가보면 이 그림 다시 보시죠. 여기서
막 돌릴 것 같습니다. 이게 빈도수가 많아지면 물이 이제 일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후는 바이든 대통령 와서 뭐 바로 가지 않고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삼성전자는 그 파생 꼬리 흔들기예요.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선 하나 거드릴게요. 네. 350을 저항해야 하는 지금 350만 가면 두들겨 맞거든요. 삼성전자 68,500원만 가면 두들겨 맞거든요. 요번 만기 위클리 만기 지나고 다음 6월 9일까지 그거를 뚫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이 36,500원 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네. 선물로 350. 350. 예. 종합주가 지수로는 네. 2,700. 2,700 기준으로. 그러니까 2,700은 360이니까 네네. 2,650. 2,650 기준으로. 예. 네. 그거를 뚫는. 그러니까 세 가지 선. 기준. 예. 350, 68,500원. 네. 2,650. 요게 맥점입니다. 지금은 저항으로 작동합니다. 네. 그거를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오나 그거를 또 하나 체크를 해보시죠. 요걸 맥점으로 해서 네. 한번 6월 9일까지 6월 9일까지 뚫고 가느냐 아니면 이걸 또 뚫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느냐 요걸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 옵션 만기이면서 내일 또 금통위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 뭐 올린다라는 예상도 많고요. 사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 지금 높기 때문에 물가 전망을 뭐 거의 한 11년 만에 4%대로 올린다는 전망도 내일 한국은행에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과 뭐 시장은 또 크게 관계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6월 15일 날 네. 연준이가 50하나 75pb 하나가 더 문제지 우리는 뭐 25pb 하는 거 당연히 시장은 다 알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그 재료보다는 저는 오히려 6월 1일 그 선거판의 판세가 어떻게 결정되나 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부분은 그거는 시장 전략가나 채권 트레이더나 아니면 매크로 분석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장 바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금리 인상해서 은행도 사시겠습니까? 나는 팔으라고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다라는 변수고 네. 오히려 저는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다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잡힐 거다 봐서 최근에 농업주라든지 이런 것도 그만하시고 오히려 소부장으로 붙자라는 전략 세웠고 오히려 저는 이거 더 들여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지방선거. 6월 1일 꼭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선거에 인천시장은 박남춘, 유종복 이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나?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김은혜 이 두 분 중에 누가 되나? 부산시장은 누가 되나? 나는 이거 확률적인 상황에서 이쪽 지역의 연결고리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 중에 에너지가 형성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자. 그게 건설주입니다. 특히 건설주고. 건설 네. 많이 말씀해 주잖아요. 정책과 연결 지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을 더 들여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닥 패턴에 들어온 것들이 많고 여기에서 이제 6월에서 7월 사이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 종목들. 그래서 저는 주도주는 이미 결정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단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원전, 발전, 네. 에너지, 네. 이거 원전 발전 에너지는 대체 에너지, 수소 에너지, 원전 에너지, SMR, 또 발전을 하려면 이게 건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뭐 현대건설이 들어가거나 뭐 삼성물산이 들어가거나 뭐 이럴 거고, 그 다음에 독일과 유럽도 이제 보면 지금 핀란드 가스관 막았다. 이제 이게 거기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자꾸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보시면 그쪽 연결고리 종목들이 막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또 보시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은 그쪽 이 에너지에서 이제 아직까지 못 간 뭐 하나 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LG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전 설비 이쪽도 보시면 직접 원전은 전 짓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거라든지 이걸 용량을 키우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보다 아까 얘기한 그 핵 발전, 네. 이게 이제 핵실험 만약 되면 우리는 아까 일진파워라든지 다원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순환이 나오나 오히려 그 종목단에서의 어떤 순환 길목지기 전략을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방향성은 준 것 같고 이제 종목별로 어느 게 먼저 가냐 나중에 가나 요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일단 6월 1일 지방선거 계기로 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고 요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원전, 발전, 에너지 이제 큰 틀로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소에너지 공급망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7월께 새로운 뭐 에너지 정책을 또 내놓겠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소 쪽도 좀 볼만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하나 종목을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일진아이솔 이번에 코스피 200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 종목들은 저는 제2의 에코프로 같이 에코프로 2018년, 2019년짜리다. 저는 한 3년, 2025년 정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시려고 그러면 3개월, 5개월로 체크하지 마십시오. 장기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건설과 수소 관련된 에너지들, 네. 아파트 3대장, DLE, NC, GS건설 이런 것들이요. 저는 2025년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볼 거예요. DLE, NC가 이번에 올려놓고 7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ABC로 5만 원도 순간적으로는 깼지 않았습니까? 4만 8천 원. 저는 이 종목은 나중에 10만 원 무조건 넘는다. 그리고 금년도에 트레이딩 하시려고 그러면 7만 원과 8만 원 오면 일부 물량을 이게 이제 현대건설은 여기가 5만 원, 6만 원짜리입니다. 네. GS건설도 5만 원, 6만 원짜리고 DLENC는 7만 원. 여기 오면 물량의 반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변동성을 줄 건지 이번에는 바로 땡길 건지를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를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뭐죠? 영동대로 지하화. 요거 언제 끝납니까? 2028년 4월에 끝납니다. 요거 그리고 옆에는 여기 이제 우리 원효대교 치면 요게 이제 드래곤 호텔 아닙니까? 그러네. 예. 네. 여기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온 것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용산 공작장 부지인데 여기가 또 어마무시한 변화. 지금 보시면 뭔가 시동을 작업을 뭔가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에 어떤 선도주 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건설은 제가 2025년도에 한 번, 2030년에 한 번 이렇게 5년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 하거든요. 2030년에 압구정의 현대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을까? 상상만 하는 거예요. 한 8년 뒤. 예, 8년 뒤. 네. 그리고 한전부지는 진짜 올라가서 거의 우리 맨 처음에 여의도 그 파크원 올라갈 때도 네.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거 언제 갔는데 근데 쑥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또 여의도가 30층, 60층짜리가 이제 서서 발동 걸려요. 그런 것들이 언제쯤 진짜 내 눈에서 스카이라인이 바뀔까? 네. 용산 쪽. 그럴 때 현대건설, DLENC 그리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주가들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얼마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보면 그거 중에서 3배, 5배짜리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건설주나 이런 것들 보면 급하세요. 당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누가 되고 강남구청장 누가 되는 거기 틀에서 벌써 계획이 어떻게 되나 이게 아직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벌써 다 간 걸 자꾸 요구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흐름은 결정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방산, 우주항공, 핵원자력,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부울경, SOC 네.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하고 나서의 2, 3년 차에 가장 크게 형성, 이건 지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수는 삼성전자 위치 보고 저는 2,550은 하단 찍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6월, 7월에 2,750까지 봅니다. 그게 삼성전자 7만 2천원만 가면 돼요. 선물 360만 보내면 돼요. 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일주일 만에 보낼 수 있어요. 예, 어느 일주일 만에. 그거는 이제 상해 증시와 나스닥이 이제 뭔가 기술주가 떨어진 거 막아주면서 뭔가 불확실성이 다 제거. 그러니까 미국은 6월 15일 지나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50bp 할 것 같거든요. 75bp는 선택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보시면 어떤 미국 시장이 발목 잡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걱정하는 게 중국도 발목 잡는 거 있을까? 얘기는 조금씩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뭐 사드 보복이라든지 한알령이라든지 이런 수준일까? 이런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까 대만에 군사훈련한다. 그냥 뭐랄까 이거 직접 때리기보다 뭐랄까 우회 전략을 선택했구나. 그럼 언제까지? 10월 달 장기 집권 확정될 때까지. 미국은 갖다 얘기해서 중간선거 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휴전협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때리려고 그러면 이제 저것만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종목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샘플할게요. 롯데관광개발 한축,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나 하나투어, 그다음에 여기는 호텔 신라든 롯데백화점, 롯데지주든 요 세 가지를 삼각형 SYH에 들고 상황에서 얘가 계속 죽어요. 그러면 뭔가 공격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알령이라든지. 전체적인 크기가 줄면? 예.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오히려 커져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그냥 지나가셔도 된다. 미국, 중국이 때리는 거는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전선에서 이런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우리 남녀 관계에서요. 여자 한 분 두고 남자 둘이 경쟁을 부리는 거예요. 삼각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힘이 세고 달라면 선물 주기 바쁠 거예요. 더 잘 보이기 바쁘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그 구간을 치고 나가는지 완전히 너클에가 껴갖고 이쪽에서도 맞고 저기에서도 맞는지 깊게 생각해 보면 아직은 맞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지 않게 나는 중국에 특사 보낸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바이든 왔다? 그러면 10월 달 끝나면 이제는 시진핑도 올 가능성?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한번 소설같이 써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뭔가 선도주 에너지가 줄 텐데 외부에서 결정된 거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거 이 두 가지를 나눌 때 저는 내부적으로 먼저 결정할 거에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그게 SOC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정책 발전해서 그게 이제 6월 1일이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인 SOC는 이제부터 발동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 2, 3일부터 이제 하단에 있던 건설주들이 쇼대에서 롱으로 바뀝니다. 현대건설도 그렇고 DLENC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7월 달 가면 이제 한전부지 텁하기가 전 7월 1일부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정책 연골고리 그리고 부산 쪽이나 서울 쪽 메가시티 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선도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력 설비부터 나와요. 그리고 약간 방산이나 요런 요 부품단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건설 건자재로 아직은 안 가요. 건설 건자재로 가면 이제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6월 중순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시장에다 한번 물어보시죠. 샘플링 해놓고. 그런데 에너지도 말씀해 주신 건설, 부품단까지 그게 가는 것도 조금은 급하지 않게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 궁금한 김에 다 여쭤볼까요? 6G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5G에 이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뭐 기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좀 강력한 소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 이게 6G는 너무 빠르고요. 5G, 6G가 저는 이게 이제 그 리오프닝에 갑자기 해서 설치, 그러니까 이것도 신형 SOC거든요. 네. 빅데이터, 중국은 동수서산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 성장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지금 중국 그 시장 전략까지는 중국 성장률 망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뭔가 금리 인하하고 푸시 정책을 세울 텐데 동수서산 정책을 선택해서 그걸 SOC로 해서 성장률을 한 2% 끌어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메가시티 전략이거든요. 메가시티 전략의 스마트 시티는 뭐예요? 다 연결돼야 됩니다. 사물 인터넷. 연결되거든요. 사물 인터넷이 연결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가장 선도주로 제가 KT를 여러분들 KT 사세요. 한국전력 사세요. 이런 걸 왜 떠드냐. 가까이에서 윤석열 정부에 지금 공공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KT가 옛날 통신 그 옛날 배당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진정한 메타버스나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빅데이터는 선도주가 KT입니다라고. 그래서 KT가 어떤 모양을 보여주나 이거를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생각이 틀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KT 주가를 선도주로 잡고 큰 그림은 10만 원. 10만 원까지. 옛날 카카오가 2만 원에서 10만 원 넘는 에너지가 저는 이제 KT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KT가 어떻게 구조조정되고 한국전력이 어떻게 쪼개지고 그다음에 지분 매각하고 구조조정돼서 이 에너지가 어떤 그림으로 갈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5G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사물 IoT? 이게, 예, 네. 이게 이제 전기 자율자동차, 스마트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인프라 플랫폼 먼저 깔고 거기에서 뭐 이제 자율자동차나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응용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주째 지금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KT, 특히 KT는 제가 지금 질문을 소재를 던져드린 6G하고도 관련돼서 뭐 5G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뭐 구조조정 얘기도 지속적으로 해주셨지만 6G하고도 관련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자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 종목들도 좀 볼게요. 우려 섞인 분들 목소리가 좀 많을 것 같아서 LNF 같은 경우는 자사주 처분 이슈가 있고요, 대표님. 일진 머티리얼즈 뭐 매각 이슈 나오고 이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있나? 이런 것들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네. 이 코스닥의 시가 그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은 네. 제가 매도하고 하지 말란 얘기를 수없이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그 종목들은요. 월봉이나 연봉을 보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 정부보다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최고의 수혜주를 본 종목들입니다. 네. 그냥 지금 위치 보지 마시고 2018년, 2019년에 그 위치가 얼마였나 보시고 제가 그쪽은 뭘 체크하냐면 이제부터 제가 항상 경고해 드리는 거 있죠. 검찰 조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카카오도 안 하겠다. 위메이트도 안 하겠다. 거기에 이쪽 관련된 종목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새 보시면 이제 옵티머스 그다음에 다시 조사하겠다는 동동동동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8년 19년 대비 거의 10배 이상 오른 거는 건들지 마.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시죠.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는 내년에 보자. 오히려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에코프로비엠 본인이 일진 하이솔루스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일진 하이솔루스나 KT 보겠습니다. 한전 사겠어요. 네. 오히려 2만 원짜리 한국전력 사갖고 그쪽에 다음 구조조정이나 오히려 지분 매각이나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빠른 소설 같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민간한테는 전력을 안 팔고요.
우리 태양광 하면서 태양광이 전력해서 이걸 민간이 태양광에서 이렇게 팔잖아요. 저는 현대차나 포스코가 전력을 팔 것 같습니다. 대신 민간한테 안 팔고 거기 관련된 예를 들어서 기업과 기업, 그러니까 B2B 뭐 이런 것들의 독립회사들을 허용하는 룰이 정해질 것 같다. 이거를 또 뒤집어보면 뭐 민영화라고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저는 현 정부의 어떤 큰 방향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에너지 전쟁,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 나라별로 사정별로 여러 가지 방법을 누구는 풍력으로 갈 거고 누구는 태양광으로 갈 거고 누구는 원전으로 갈 거고 누구는 심지어는 그래 기후 상관없어 석탄으로 갈 겁니다. 석탄으로도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짤 때 저는 그동안에 그 3년에서 5년 동안 큰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논리에 접근하겠습니다. 크게 급등한 것만큼 악재 없고 주가가 템플턴경 호흡을 좀 빌리죠. 네. 싼 것만큼 호재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피가 낭자면 쌀 때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그걸 끊고 어떤 걸 따로 다른 거 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2025년을 자꾸 생각하시죠. 2025년에 앞으로의 이 정부가 2025년 집권하고 나서 한 3년 차 딱 될 때 뭐를 제일 가장 강조해서 성공했습니다 해놓고 그거의 성과를 어떻게 뭔가 이슈화 시킬 건지를 그려보면 건설, 전력설비, 뭐 에너지, 수소에너지 네. 이런 것들의 밑바닥에 그리고 주가가 2, 3만 원대짜리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10만 원 가면 모를까. 네. 지금 이미 2, 3만 원 놀던 것들이 10만 원, 15만 원 갔다가 지금 박살난 것들을 뒤풀이 파동만 있을 뿐이죠. 네. 오히려 저는 그쪽은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지 마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업종 얘기를 굉장히 저는 이제 오랜만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바이오주, 제약바이오 있잖아요, 대표님. 이 너무나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흐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얘기도 사실 언제 했는지 잊어버렸을 만큼. 근데 요즘 좀 움직입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좋습니까? 저는 구제약주에는 안 합니다. 구제약주?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 다음에 재생의학의 차바이오텍. 전통적인. 전통적인 네. 거. 그리고 4, 5년 동안 적폐로 찍힌 기업들, 코오롱그룹.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임상 무슨 뭐 네네. 여러 가지 심지어는 요번에 뭐 그 원숭이 뭐 그 관련돼 갖고 뭐 원숭이 두창. 예, 네. 그래서 뭐 녹십자 M에서 네네네. 다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게 매출단이 얼마 나오고 확산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소설로 쓰는 것 같고 오히려 그리고 옛날에 박살바이온이 제넥신이 요새 시젠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요새 시젠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 그나마 그쪽에서 자꾸 뭔가 이제 바이오도 됩니다. 자, 근데 현장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바이오 한번 많이 빠진 거 우리 한번 펀드 만들어 갖고 조합 만들어서 사모펀드에서 합시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현장 분위기가. 예, 돈도 안 모여요.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여기서 구자 10억짜리 구자 10개도 못 모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건 뭐예요? 오히려 그 부울경 쪽 관련된 연결돼서 회사 담보 잡고 뭔가 해서 이쪽의 에너지가 앞으로 커질 거니까 네. 그 SOC 쪽이라든지 수소 연결고리, 수소 연결고리는 나중에 이제 수소 펀드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럼 수소 펀드는 이거는 뭐 ETF 정도의 1, 2조짜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00조가 넘어갈 네.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부산의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게 왜 부산의 산업은행을 내보내려고 그런다는 걸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서울에 있는 거를 왜 부산에다 내려보내요? 상식 있으면 이거 바보죠. 여의도 금융단지에서 이거. 근데 그 전략을 왜 쓰겠어요? 사람 자르려고 이거 아니에요.
부산시, 부산항만, 부산을 거점으로 일본 간단히 해서 옛날에 그 물류의 중심을 부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블라디보스톡,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 이런 것들의 거점 거기에 또 금융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게 10년 프로젝트거든요. 현지 내려가서 뛰어. 금융 그런 에너지를 거기다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를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거기는 돈이 모여요. 네.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 같이 바이오 한번 그 법인 쪽이나 사모펀드를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 한번 현장 바닥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안 움직여요. 오히려 썩은 물량 어떻게 털어내냐가 다들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도 안 모여요. 그렇습니까? 엔터도 옛날 뭐 1000만 관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네. 투자하자 거기도 시장이 조성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종목장이 진짜 화려하려고 그러면 사모펀드가 투자 조합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집사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사. 예. 집사, 그러니까 대주주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그걸 담보 잡아서 뭘 한번 하시죠. 뭐 뭔가 이렇게 그리고 전주도 찾아다 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IR 멋있게 네네. 우리는 대중을 상대 안 하고 옛날에는 세 분 딱 앉혀놓고 여기 딱 해서 그냥 브리핑 해놓고 한 구자당 55백 뭐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 해놓고 오케이, 노, 사인 이런 비즈니스 툴이 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엔터도 왜 안 될까라는 걸 계속 한번 생각을 하면 제가 오죽하면 엔터 중에 가장 좋은 게 JYP 엔터거든요. 네. 이 말 다 때리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조성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걱정하는 거는 중국이 한 방 날릴 때 가장 쉬운 게 게임 엔터예요. 그렇죠. 상징적 의미가 있고 네. 큰 데미지 없고 네. 그게 지수를 크게 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상징성이 있는데 이번에 디디추싱이 자발로 상장 뉴욕 폐지하겠습니다가 사인이에요. 이번 어저께 중국 증시 미국에서 올랐는데 급락한 가장 결정인 게 디디추싱 자진 상패거든요. 어떤 사인일까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상장한 거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알아서 폐파하고 여기로 오겠습니다.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이제 똑같이 고민되는 게 알리바바, 텐센트. 그러면 여러분들 그 2018년 전후에서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우리나라 기업 투자한 거 다 뒤져보세요. 우리나라 기업 어마무시하게 중국계 자본이 지분 참여 꽂힌 게 무지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여러분들 알리페이 다 엑시트 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실라고?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정책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동부유나 이런 것들. 옛날 저거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18년 판문점 회의 때 그 정상회담 때 막 난리쳐서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12만 13만 원 가고 아난티가 3만 원 가고 막 이런 흥분됐을 때 아난티의 대주주인 중국 민생이 파산했습니다. 네. 3만 원대 무조건 엑스트라라고 방송에서 제가 떴는데 그때 엑스트 한 사람하고 엑스트 안 못한 사람은 그때 거기 대주주가 절대 엑스트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그 인수한 사람이 가다가 바로 블록들에서 그게 3만 원짜리가 7천 원까지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주는 없어요. 이런 현상이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이라든지 이게 다 그동안 그 뭐랄까요? 그 플랫폼 성장주들 우리가 보는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약간 좀 우리나라를 중심하는 중장대한 뭐 포스코 이런 쪽이 아닌 새롭게 신흥 부를 일으켰던 성장 그쪽이 이제 저는 1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미래 성장주도 전통주로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질문을 어제 던졌던 건 바이오주인데 현장 흐름으로 봐서는 이 바이오주가 예전만큼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돌리는 데는 지금 분위기 형성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미아파 한미사이언스만 하십시오.
한미아파, 한미사이언스. 이제 구제약의 용산에 자산가치 있는 제약주, 그리고 그동안에 두들겨 맞은 거. 이런 거를 찾아서 하시는 게 낫고, 화장품은 아직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장품도. 예, 그렇죠. 화장품도. 오랫동안 좀. 이것도 뭐 지금 네. 뭐 약간 그 찬바람 10월 달에 다시 판단 좀 하겠고요. 네. 그래서 할 거와 하지 말을 걸 철저히, 그러니까 제거법이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 마. 남은 것 중에서, 남은 것 중에 찾는 것도 1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20, 30개 찾아야 돼요. 20, 30개를 압축한 다음에 내 거 3개. 이런 시장이거든요. 네. 이게 한꺼번에 가는 시장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찾기 게임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압축하고 제거하고 하면서 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찝찝한 것들,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 에너지 뭐 많이 빠졌으니까 좀 기술적 반등이 들어갈 수도 있어라고 하는 위치들은 들어온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짱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중국계 검은머리 자금이 들어온 것들. 거기에 있는 거. 그리고 그동안 2018년부터 가장 크게 컸던 플랫폼 관련주들. 그런 것들은. 아까 10배 말씀하셨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크게 올랐다. 2018년부터 비교해서. 그러면 이것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정리해 보면 원전, 발전, 에너지, 건설, 방산 말씀해 주셨고 우주항공. 근데 이것들 중에서도 좀 많이 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이제 보이자 영역이나 선소형. 그러니까 진짜 우주로 날아갔어요. 예, 지금 뭐 사시겠다고 하시면 이제 또 역부이자 걸리기 딱 쉬운 상황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아직 안 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산 중에서는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이런 것들. 그런데 조선은 아직은 좀 안 하고 싶어요. 이유는요? 짓는 순간에 계속 적자.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금 수주하면 괜찮은데 너무 빨리 수주했는데 이게 지으려고 하는 단가들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역시 뭐 건설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요즘에 뭐 건설 중단되고 이런 얘기도 그런 많은데. 비슷한 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조선업을 아시는 분은 미리 땡겨서 다 썼을 겁니다. 예? 환율 관련돼가 수학 거래 해갖고요. 발주 받는 순간에 이 분기별로 뭐 3개월 중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받는 거, 중간에 받는 거, 돈 배 주면서 받는 거 이게 시차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때 가서 받는 거 같죠. 다 땡겨갖고 수학 거래해서 미리 땡겨요. 그래서 그 환율 차이에 된 것만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은행하고 이런 거래를 한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 기업들은 또 골치 아픈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하셔서 대응하시면 어떡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이 뭐 이목을 굉장히 끌었고요. 아주 핫 이슈였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또 그렇죠. 득점왕을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또 안겨줬고 시장은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쁘고. 네. 거기에서 나는 큰 아이디어가 있어. 뭐예요? 손흥민 선수? 예, 오늘 손흥민이 있기는 그 아버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예. 네. 아버님이 유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키웠나. 예. 오히려 투자할 때 그분의 철학을 오히려 대입하는 게. 쉽게 말하면요? 영재교육보다 뭘 실수하지 마라. 뭘 네가 놔라. 그러면서 차곡차곡 꾸준히. 그러는 게 오늘의 손흥민 선수 같이 컸듯이 주식도 그런 거 찾으시는 것 같아요. 와. 예. 손흥민 선수를 훌륭히 키워낸 아버지처럼. 네. 우리도 종목을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그렇군요. 5년 목표 잡으시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정말 뭐 몇십 년을 그렇게 공들이셨을 텐데 5년 정도는 뭐 생각하면 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함께 했고요. 이번 한 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잘 버티면서 내일 금통위도 있고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 잘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고 저희는 또 이슈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승주 다인경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